투자 클럽입니다. HLB 힙소가 될 수 있는 거래량이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155만 주가 넘게 나오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인 52,000원을 돌파하면서 해보겠죠. 종가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5% 상승한 53,2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구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1월 달에는 리보세라닙의 리서브미션, 리라프라티닙의 NDA 신청 같은 빅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게 가장 일단은 좋은 어떤 흐름이고 최소한은 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박스권 2달 이상 지속되었던 박스권 상단인 52,000원, 그 다음에 아랫단이 46,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 2달 가까이 행보를 하고 12월 말에 1월달 초까지는 다시 또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서 태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6만원대 라운드 피겨가를 넘어가게 되면 상승의 어떤 강도가 세질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데, 번번이 이 태깅에 실패하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박스권 내로 들어왔고, 그러다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 다시 8%가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만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기대감을 보였다가 바로 그 다음날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연속된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가서 태깅하면서 올라갈 때가 강한데, 이러한 흐름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번번이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왔고, 지금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은 4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 돼 있고, 어제 20일 이평선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남아있는 목요일 금요일 날 최대한 음봉을 극복하면서 52,000원 위로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내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은 52,000원 위에서 이벤트를 기다리는 모습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 다시 또 이제 일단 양봉이 났죠. 그리고 수급상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과 외국계 개인하고 이제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봉을 보셔도 아침에 거래가 동반되면서 52,000원을 바로 일단 아침에 1시간 만에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플랫형으로 있다가 오후에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어제 알테오젠 영향으로서 급락했던 부분에 반등이 이제 대부분 좀 나왔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린란드 사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다시 또 관세 관련되는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도 오늘은 그 시장하고는 거의 이제 거래량도 좀 동반되면서 이노베이션이 거의 장중에는 상한가 부분까지 가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순환매가 오후에도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오전에 고가를 넘어가서 장중에 53,8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종가상으로는 53,200원,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52,900원으로 52,000원대 박스권 상단을 좀 지킨다는 게 아주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100만 주를 다시 넘기면서 150만, 제가 가장 적정한 거래는 200만 주 이상이 넘어가면서 몸통 중심의 5% 이상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은 그래도 좀 200만 주는 안 됩니다만 몸통 중심의 양봉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속된 양봉만 나와서 올려주는 모습이 소외준 바이오주 중에서도 가장 소외가 지금 HLB 쪽인데요. 2차 전지도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고 바이오주 중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이벤트도 나오면서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어떤 패턴이고, 요 시기를 HLB도 수급이 동반되면서 이로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로 보게 되면 오늘 매수 주체 쪽에서는 공매도 쪽인 신한, JP모간, 그러니까 커버링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속되려면 200만 주 넘게는, 베스트한 거는 500만 주, 1000만 주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라가 NDA를 하든 리보세라닙이 그 리서브미션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든지, 이 소식이 장중에 전해지는 것이 가장 일단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매도 측에서 보면 단타 창구 쪽에서 주로 매도를 했는데요. 신규로 강한 매수가 하나만 이제 붙어준다면 공매도의 커버링과 신규 매수로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월봉상으로 장기바닥 가격에서 쌍바닥을 내면서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한 90% 가까이 올랐고, 장중에 25% 이상 올라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면 상한가 갈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카티 관련주들에서는 에크로니몬 작년 대비해서 뭐 7배 정도 올랐고요. 큐로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용화 이슈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한 2~3배 정도 올랐는데, 이노베이션만 HLB 그룹 쪽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을 못했는데, 4월 달에 이제 중간 임상 발표 일상 관련되는 고용함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흐름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4,000원 구간까지도 일단은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8년도 정도 되면 이제 카티 관련되는 고용함의 승패가 빅파마들도 많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쯤 되면 카티 관련주들이 훨씬 더 높은 주가 수준을 장기적으로 뭐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기사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면, 야급 분석에서 이제 지난 3분기까지 25년도 3분기까지 누적이 이제 재무제표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HLB 그룹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차입 규모는 다시 늘고, 차입이 늘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은 당연히 늘겠죠. 그리고 이자 부담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서, 정상적인 그 기업 같으면 1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1 언더로 가서 뭐 3년 정도 계속 이제 1 미만에 있으면 뭐 한계 기업이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약바이오에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수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개발비는 계속 들어가고 당장의 성과가 나오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제약같이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자 비용이 좀 감소하고, 글로벌이라든지 파나진도 좀 감소했는데, 이자 보상 비율은 대부분이 영업 손실이다 보니까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제조업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차입금과 총 차입금 의존도가 있는데요. 부채하고 이제 차입금은 조금 이제 부채가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입금은 이제 실제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3분기까지, 지난 25년 3분기까지는 총 차입금 규모가 증가해서 재무 레버리지 부담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근데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야기가 좀 재무제표상으로 좀 보인다, 분석으로 보면. 그 다음 결국 이제 주가에서 가장 이제 제조업일 때 가장 좋게 보는 지표가 ROE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 12% 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게 리턴이죠. 그러니까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키트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이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기업에 돈을 넣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 ROE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은행의 이자가 뭐 한 2~3%인데 리스크를 지고 주식을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ROE가 한 10이 넘어가야 이제 좋은 기업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NA가 나와 있다는 말은 그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오면 ROE 자체가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HLB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제약이 보시게 되면 3.74, 4.71, 5.04 이렇게 나오는 어떤 형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분석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보 비율도 있습니다. 유보율이라고 하는 건 자본금 계정에서 이 자본금이 있고요. 이 자본금을, 그러니까 자본금은 이제 액면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액면가로 얼마 있는데, 액면가보다 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이 자본 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하게 되면 남겨진 게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 같으면 자본잉여금이 많든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자본금 대비해서 유보율이 높죠. 그래서 HLB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한 451이고 HLB 같은 경우는 774니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6일 연속이 아니라 이제 오늘 7일 연속까지 지금 살짝 음봉이죠. 그래서 60위안을 상해 증시에서 좀 빠졌고, 홍콩 시장에서도 약보합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전체 거래가 늘면서 공매도도 이제 4%까지 일단 줄었고요. 그 다음에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또 760만 주대 부근에서 또 떨어질 걸로 일단 예상이 되어지고요.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긍정적입니다. 상한이 체결보다 5배 정도 많은 모습을 좀 보였죠. 자,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